안녕하십니까. 광토익 LC 주지우입니다. 5월 29일 신토익 총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신토익이라는 시험을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저것 예측을 했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어땠다라는 이제 팩트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파트 1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일단은 사람이 없는 사진이 역시나 도 승부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릴게 테이블이 식탁 주변에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있고 벽에는 장식이 몇 가지 있는 테마 이런 사진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이제 동사를 쓰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할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냥 뭘 할 때 쓰는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동사보다는요. 사물을 묘사하는 동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파트 1이 6문제로 줄었거든요. 그럼 6문제에서 사람이 없는 사진이 이제 신토익에서는 이제 2문제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더 나온다면 3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절반 정도 되는 그 사람이 없는 사진을 어떻게 맞힐 거냐는 건데 핵심은 전부 동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걸다라는 거, 영어로 이제 hang이라고 하죠. 이런 거의 기본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예를 들면 hang이라는 동사는 hanging이라고 정도밖에 hanging이라고 쓰든가 아니면 have been hung이라고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든가 보통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mount라는 말은 뭐뭐를 이제 어디다 올리다라는 표현이고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 등장한 바로 그런 동사였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put 이제 놓다라는 얘기인데 놓다와 올리다 등등 여러 가지 동사가 이 쓰임새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동태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table is put in the living room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the sofas have been put in the living room 이런 식으로 BPP or have been PP라고 나오는 이 형태와 동사를 엮어서 많이 문장 연습을 함으로써 파트 1을 우리가 정복을 할 수 있겠고 실제로 6문제를 가장 빨리 끝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이 있는 사진은 사람의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기본 동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토익에서도 마찬가지로 썼었던 여러 가지 표현들 보다, 쥐다, 그 다음에 걷다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파생 표현만 다 합쳐도 대략 한 50개 정도만 우리가 정확하게 익혀도 오답은 거의 나지 않을 앞으로 그런 추세에 있을 겁니다.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신토익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가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죠. 파트 2 같은 경우는 이제 5문항이 줄어서 2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5문제가 출제됐는데 원래 기존의 구토익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WH 퀘션이 대략 한 전체 30문제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15문제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가 원래 WH 퀘션. 그러니까 who, where, when, what, which, why, how 같은 것들인데 지금은 5문제가 줄었는데 실제로 WH 퀘션을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를 한번 세보면 한 10문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50%가 아닌 거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줄은 게 맞죠. 줄은 게 맞는데 평서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구토익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 신토익에서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평서문도 줄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줄은 비중을 보세요. 5개가 3개로 된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줄은 게 아닌데 15개가 10개가 된 건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5개 문제를 기본적으로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맨 앞 글자만 듣고 이제 맞힐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진짜로 청취력과 그다음에 정확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만 파트 2에서도 고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추세 자체는요. 3개 그 보기가 있을 때 이제 너무나 확실한 이제 정답이 없을 경우는 의문문 형태를 고르는 것이 오히려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의문문 형태를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약간 긴급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잘 못 알아듣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것은 항상 간접적인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먹으러 갈래? 했는데 저쪽에서 글쎄 너는 요새 뭐가 땡기는데? 이런 말을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원어민이니까 서로 알아듣지만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은 그 대화가 잠깐 이해가 빨리 안 되거든요.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물어봤는데 다시 물어본다?
이거는 간접적인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으로 바로바로 맞히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정답을 이제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상당히 형태 자체는 다른 보기보다는 좀 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정답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의문문으로 나온 보기가 오히려 정답인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다시 물어보는 식의 정답은 실질적으로는 파트 3, 4에 나오는 화자 의도 파악 문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파트 2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평서문 얼마나 이제 깔끔하게 푸시느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WH 퀘스천 줄어드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앞으로 이제 정답 형태를 많이 이제 축소를 해 나가야죠. 시험이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거, 이거는 해석이 어려운 거는 본인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그 외국인은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 그 숨은 의미를 알아차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파트 2가 아니에요. 정말로 파트 3입니다. 파트 3는 이번 신토익이 정말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특히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라는 이게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도 와우, 정말 많이 오답이 났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시험지는 따옴표 안에 이제 어떤 대사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대사를 그냥 사전적 의미로만 번역했을 때 어떤 1차원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뜻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I can't believe it, 믿을 수 없다 라는 말을 가지고 진짜 믿다, 뭐 어떤 신뢰하다, 이렇게만 해석해가지고 만약에 보기를 냈을 때는 여기서 쓰는 단어가 뭐 이런 겁니다. understand라든가 그 다음에 뭐 trust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써놓은 보기는 대부분은 오답이에요. 그거 말고 오히려 방금 그 말과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그런 보기가 하나씩 있어요. 그 보기가 숨은 뜻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운편에 들어있는 대사를 사전적 의미로만 번역했을 때 좀 비슷하거나 같은 의미인 그런 보기들은 정답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 정말 제로에 가깝고, 그다음에 도표 문제들 있죠. 도표 문제들의 핵심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양극단에 있는 포인트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면요. 가장 비가 적게 온 달이 2월이고 가장 비가 많이 온 달이 8월이라고 도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도표가 그려져 있고, 첫 번째 여기서는 이때가 가장 적게 왔다. 그러면 이때 가장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보통은 저 두 가지를 정답으로 내질 않고요. 요 가운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많이 왔거나 그 다음으로 적게 온 지가 언젠지라는 거를 물어보는 게 바로 도표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양극단에 있는 거, 최고치와 그다음에 최저치, 여기를 보고 그 다음 값을 계산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도표 문제의 실제 의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가격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요, 이런 거죠. 가장 비싼 가격, 가장 싼 가격보다 그 바로 다음으로 비싼 또는 바로 다음으로 싼 가격, 이쪽이 정답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도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의도 파악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8.4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원래 8.4는 원래 나와도 구토익 문제랑 상당히 유사한 게 많았죠. 근데 어차피 또 도표가 있는 문제가 등장을 했잖아요. 도표는 여러분이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ABCD 보기에.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성우가 그대로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우가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대사로. 그중에 정답이 아닌 것들을 대사로 씁니다. 그러면서 정답으로 찾아가게끔 자꾸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우가 직접 불러주는 단어들은 실제로는 오답입니다. 거의 다 오답이고, 불러주지 않은 것이 하나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불러준 말 바로 옆에쯤에 도표상 있는 부가 정보, 그게 이제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도표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도표에서 보실 수가 있고, 그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아래쪽에 그 부가 정보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가 정보는 대사로 나옵니다. 대신에 실제로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써놓은 그 말은요, 대사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 부가 정보로 써 있는 글씨들을 도표에서 확인하고 그 대사를 기다리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실제로 도표 문제를 가장 빨리 잡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신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첫 시험이었으니까 뭐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도표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의 순서가 보기에 나와 있는 순서와 일치한다는 게 가장 저는 좀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많은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기에 나와 있는 순서와 그다음에 도표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가 거의 일치하는 경우는 현재 이제 파고다에서 나온 그다음에 신토기 이제 규제들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공식서라든가. 근데 이제 다른 이제 타사 뭐 교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꽈놨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나오진 않았었다.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처럼 내진 않았고 정보는 순서는 안 바꾸되 부가 정보를 통해서 주 정보를 찾아가게끔 만드는 게 바로 도표 문제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파트 1, 2, 그다음에 3, 4까지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토익 정말로 막상 이제 까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오버한 그런 것도 시중엔 좀 있었다. 예, 너무 오버한 것도 있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해지는 포인트는 추론, 암시, 의도 파악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LC에서 정말 이 부분이 승부처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이제 신유형으로 들어간 문제가 파트 3, 4 합치면 한 12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방금 말씀드린 도표, 그다음에 암시, 추론, 의도 파악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표에 나와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죠. 그렇죠? 부가로 주정보를 찾는다 이런 거. 그다음에 암시나 추론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오답을 소거하고요. 그다음에 의도 파악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 푸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을 듣고 바로 고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거기 나와 있는 말을 집착하지 말고 전체 맥락을 다 듣고 차라리 마지막에 푸시는 게 정답률은 더 높을 거라고 저는 매우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 시험에서 어떻게 해보시든지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5월 29일 신토익 총평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저희들은 또 다른 총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토익 LC 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토익 LC 박근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신토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험들 잘 보셨나요? 난이도가 좀 어렵다는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전체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RC 같은 경우는 전체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갈릴 수가 있죠. 신토익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는 난이도가 한 중, 조금 더 어려봤자 중상 정도라 볼 수 있겠지만 신토익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심지어 구토익에서 토익 점수가 높았던 사람들조차 신토익 준비가 안 됐다면 체감 난이도는 중상에서 심지어 상으로도 볼 수 있던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시험이 신토익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렵게 나온 시험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분명히 신토익 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토익에 걸맞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트별로 보겠습니다. 처음 파트 5 보시면은 자, 파트 5 전체 난이도 같은 경우는 중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30문제를 줄였기 때문에 문법 문제와 해석 문제 비중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비중은 5대5로 똑같았고요. 옛날 토익과 우리가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봤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품사라던가 정확한 단어 의미를 몰랐던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해석 문제까지도 조금 어려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암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전처럼 새로운 단어를 외운다기보다는 조금 더 꼼꼼히 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법에 대한 분명한 숙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트 6를 보겠습니다. 파트 6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유형들은요. 옛날 토익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신유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삽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왜냐하면 문항이 4문제나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빨리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히 신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단순히 직독직해만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전체 맥락을 볼 수 있는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는 이 플로우에 대한 신기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파트 7 같은 경우는 가장 논란이 많았던 파트였는데요. 원래 구토익 때부터 파트 7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쉽게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쉽다고 못 느끼는 파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들끓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삼중지문이라던가 문자 대문에 있어서의 화자의도 문제라던가 그리고 파트 6에서 연결된 삽입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난이도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난이도는 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토익 기준에서 파트 7은 이 정도가 중이 됐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 단순히 어려웠다 안 어려웠다가 문제가 아닌 거고 신토익 정도에서 이 정도면 중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트 7 같은 경우도 6에 이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신유형에 대한 공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 문제라든가 화자도라든가 이중지문을 잘했다고 해도 삼중지문만에 푸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술이 꼭 있어야만 여러분이 파트 7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그래야만 시간 안 빼도 되고 정확도도 좋아질 것 같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전체 총평이 되겠습니다. 네, 첫 토익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총평에서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토익 RC 박효준 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고다 광토익 RC 박효준 강사입니다. 드디어 신토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봤던 시험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논란 문제들, 흔히 말하는 논란 문제들을 10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일단 파트 5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거는 바로 someone과 any,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빈칸 뒤 이렇게 바로 동사가 나왔는데 이 동사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수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은 아니 단수 동사면은 someone, any 둘 다 단수 개념 아닌가?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포인트는 거기가 없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someone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고 any라고 하는 거는 대명사인데 이 빈칸 자리가 주어 자리인 건 우리가 알겠는데 이렇게 생긴 주어 자리에다가는 명사를 넣어야 되느냐 대명사를 넣어야 되느냐. 답은 명사를 넣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대명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곧바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특히 수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은 뒤에다가 오브를 통해서 한정사와 더불어 명사와 이렇게 세트로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나가 정답이 되려면은 빈칸 뒤에 이런 구조가 있었어야 됐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someone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논란 문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일단은 보기 자체 구성을 보시면 둘 다 명사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앞에 대시 있었는데 대시 있던 이유는 바로 타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는 것 뒤에 대시 나왔다는 거는 결국 이 that 뒤에다가 완전한 절을 써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 구조를 우리가 이제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을 해보면은 우리가 with 명사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면 되는 거였고 그 뒤에 있던 이 progressed가 포인트였어요. 이게 동사로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동사로 못 본 경우들이 있거나 동사로 보더라도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사가 맞다면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절에서 동사가 나왔다, 완전한 절에서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 앞쪽에는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는 명사로서 둘 다 적합합니다만 해석을 했을 때 협상자가 진행이 되는 건지 협상이 진행되는 건지 결국 마지막엔 해석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였죠. 그래서 협상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라던가 원활하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가 정답이 됐고요.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빈칸 뒤에 인기라고 하는 명사가 있었을 때 빈칸에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게 전치사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 둘 다 가능한 상태였는데 두 개에 있어서 해석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인 점에서 뭐뭐인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은 인기가 있다는 점에서 또는 인기가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의미가 되고 about 같은 경우 인기에 관해서가 되는데 포인트는 주절의 해석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예약을 할 때 미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기가 있으니까 빨리 동날 수 있으니까 예약을 미리 하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정답이 된 문제였어요. 그 둘 간의 해석을 갖다가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다음 다음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타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명사가 필요한데 상품이라는 명사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앞에다가 넣는 단어들은 뒤에 있는 상품을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반반을 고르신 것 같은데 정답이 일단 가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priced의 형태 때문이에요. 이 priced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동사 id인데 동사 id라고 하는 게 크게 보시면 동사 아니면 수식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동사 id를 보시면은 동사로 쓰였을 가능성 당연히 없는 거죠. 타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수식으로 쓰였다는 얘기인데 수식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고 볼 수 있는데 빈칸 뒤에 있던 상품이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 있는 프라이스를 여러분이 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분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사 id가 수식으로 쓰였다는 건 여러분이 분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분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큰 개념은 우리가 준동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준동사는 여러분이 성격이 동사이기 때문에 비록 품산 동사가 아니라 해도 그 앞에 오는 게 다 부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준동사 앞에는 부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답이 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시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학생들이 해석을 했을 때 가를 고른 경우들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해석이 대충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커스라는 단어가 뭔가 집중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이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포커스에 있는 이 S가 문제였던 거예요. 단수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단수가 나왔는데 명사에도 S가 붙어버리면은 같이 단수가 되는 게 아니고 복수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일치가 안 맞기 때문에 가가 지워져야 돼요. 근데 이게 왜 또 어려웠냐면 나를 고르는 게 왜 어려웠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같은 게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수처럼 보이니까. 근데 리서치라는 게 불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원래 어가 안 붙고 원래 단수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가 됐던 거.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보시면은 앞에 완전한 절이 나왔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여기서 끝내도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뒤를 챙겨야 되는데 포인트가 대시였어요. 왜 그런 거냐면 reins라고 하는 게 명사고요. 그리고 타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고 목적어는 말 그대로 목적어.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하나의 절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속사를 고를 수도 있는 거죠. 절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절이 아니에요. 왜 아닌 거냐면 명사에다가 동사에다가 여러분이 명사를 썼을 때 이 중간에 대시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덩어리가 관계대명사절이 된다고도 하고 다르게 말하면 형용사절이 되기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커다란 형용사 앞에 명사가 온 거기 때문에 이 덩어리 자체를 그냥 여러분이 큰 명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에는 접속사가 아니고 오히려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이자 부사 기능이 있는 나가 정답이 된 거죠. 자, 7번째 문제. 7번째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준수하다 지시사항이 써 있었어요. 결국 뭐냐면 지시사항을 준수한다는 건데 어떻게 준수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리면은요. 시험장 갔을 때 부사가 4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즉 부사 해석 문제란 얘기예요. 부사 해석 문제에서 여러분이 포인트는요. 빈칸이 뚫리는 위치가 막 주책 빠가진 거예요. 여기저기 막 뚫리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 항상 동사나 준동사와 함께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동사랑 바로 옆에 있지 않더라도 동사를 찾아서 같이 읽어주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랑 나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나의 의미가 정답이 된 이유가 precisely라고 하는 게 정교하게 의미가 물론 있어요. 그거 말고도 정확하게 또는 엄격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토익에서 준수할 때는 엄격하게라는 거와 같이 쓰죠. 그래서 나가 정답이 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해석 문제에서는 동사나 준동사는 같이 읽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8번 문제 보시면은 그 빈칸 앞에 사람 주어가 나와 있고 뒤에 목적어, 즉 동사가 들어갈 자리죠. 근데 여러분 이제 투마로우라는 걸 보고서 많이 가를 골랐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투마로우는 미래니까.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지금 잘 보시면 비동사에다 ed가 붙었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근데 수동태인데 수동태 뒤에다가 우리가 목적어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또 어려웠냐면 그래 가를 안 고르는 건 이해가 된다. 그럼 뭘 골라야 되느냐? 자, 여기서 포인트예요. 나가 정답인 이유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토익에서 현재 진행형과 현재 완료의 포인트가 뭐냐면 현재 진행이라는 건 누가 봐도 현재가 맞죠. 근데 현재 외에도 미래 시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외우셔야 되고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역시 현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거 외에도 과거 해석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현재 진행형과 현재 완료라는 게 2개씩의 시제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5 논란 문제였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6를 볼게요. 자, 파트 6에서 일단은 전체 시험에서 가장 논란이었던 게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빈칸 뒤에 보시면 회사라고 하는 명사, 즉 주어가 나와 있었고 expands라는 동사가 나와 있었는데 expands라는 게 참 재밌었던 게 이게 자동사이자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그 물음이 있을 수 있냐면은 이 덩어리 자체를 볼 때 완전한 절로 봐야 되는 건지 불완전한 절로 봐야 되는 건지조차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단 하나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스테드랑 에버신스에서 여러분 이제 둘 중에 고민했던 경우들 많을 텐데 앞에 있는 것과 해석을 해보셨을 때 솔직히 뭘 넣어도 되게 해석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도 해석상은 나가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버신스라는 게 신스랑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뭐만 이래로 쭉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에버신스라고 하는 거는 since와 마찬가지로 뭐뭐 이후로 해석이 되려면은 그 뒤에 나와야 되는 게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보신 expands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래 나가 아니라 치자.
그럼 가가 되게 좋으냐? 이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가라고 하는 게 꼭 뭐뭐처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just as라는 게 여러분 영영사전을 보시면은요 한 5번째 정도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while. 그래서 just as가 while의 동요를 쓸 수 있다는 걸로 낸 아주 특이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가가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파트 7도 준비했어요. 자, 파트 7 보시면은 이제 신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길동 씨와 임꺽정 씨 실제로 이렇게 안 나왔겠죠. 바꿔놓은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길동이가 Do you have a minute? 그죠? 왜냐면 당신과 할 말이 있어요. Of course, 물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of course를 왜 말할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가, 임꺽정 has time to answer. 나 임꺽정 agrees to meet. 둘 다 말 좀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얘가 시간이 있냐고 물어봤고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있냐는 얘기는 뭔가 답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포인트가 어디 있었냐면 가랑 나를 보시면은요 has time to로 답을 했고요 얘는 agrees to로 답을 했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이것만 봐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뭘 물어봤나를 보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작가의도 문제, 즉 화자의도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앞에 있는 말과 연결되는 걸 찾는 거지 그냥 이걸 패러프레이징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정확히 말하면 뒤에 본 minute, 이 minute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time이라고 여러분 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과 할 말이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말을 할 거고 얘가 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스로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앤서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할 말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논란 문제였고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일단 여러분이 첫 시험이어가지고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기도 한데 신유형은 여러분이 신기술이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신유형은 신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수업이 신기술을 잘 가르치나 분명 여러분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토익 RC 박효준 강사였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